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요즘은 이전보다 조금 편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함께 보시죠. 요즘에 아크인베스트 ETF에 투자하신 분들이나 캐시 우드의 행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 ETF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메일이 와서 그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 중간을 바로 생략하고 아크인베스트 ETF 현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아크Q 버전인데 자율주행 기술 및 로보틱스에 대한 펀드입니다. 자율주행 차와 로보틱스 그리고 3D 프린팅 쪽에 주로 투자되고 있는데요. 홀딩 비중으로 보자면 순서대로 테슬라,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업체인 머티리얼라이즈, 온라인 교육 기업인 투유, FPGA 1위 기업인 자일링스,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인데 흰 도화지 같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반도체 기능을 규정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고요. 최근에 AMD가 인수를 발표함에 따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전부터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명한 기업이긴 했습니다. 자일링스에 대한 얘기를 짧게 조금 해보자면 여기에는 과거에 삼성전자도 NXP 반도체에 대해서 인수하려고 했던 것 아실 겁니다. 그거 인수하려고 할 때 자일링스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죠. 지금의 암드 입장으로는 실질적인 돈이 되고 미래 사업인 데이터 센터에서 PC 사업보다는 사실 데이터 센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텔이 CPU, GPU 그리고 2015년에 똑같은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 암드 입장에서는 전방위 솔루션을 갖춘 인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일링스에 대해서 협상 중인 것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AMD는 AI 칩 분야로도 인텔, 엔비디아와 함께 경쟁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위는 프로토랩스죠. 3D 프린터 및 시제품 제작을 하는 기업이 있고 디어인 컴퍼니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농기계 제조 기업입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것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그리고 이게 디어인 컴퍼니의 주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연평균 산업성장률이 대략 6%에서 7%를 기록하는 등 고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인데요. 주로 트랙터나 콤바인 쪽에서 대형은 미국 쪽이 잘 나가고 있고 중소형 쪽은 이제 일본 쪽이나 이런 데서 잘 되고 있습니다. 존디어 같은 경우는 운전자 없이도 주행 가능한 트랙터와 콤바인을 시장에 내놓는 등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각각의 작물에 맞춰서 비료나 살충제, 물의 양을 스스로 조절하는 트랙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지는 계기였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트랙터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리고 중국에서 1위와 2위를 오가는 이커머스 기업인 징동닷컴, AI의 제국인 알파벳, 건설에서의 변화를 빠르게 접목하고 있는 BIM 분야에서의 1위 기업인 트림블, 그리고 중국에서의 전기차 대표 기업 중 하나인 BYD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ETF죠. 차세대 인터넷에 투자하는 W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이커머스, 빅데이터, 미디어 분야에 투자되고 있고 여기도 주요 1위 기업은 테슬라이고 2위는 OTT에서 하드웨어와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는 로쿠, 3위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기업인 스퀘어, 4위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인 질로우. 여기는 예전에 알게 되었던 기업이었는데 특이한 점은 가격 예상에 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이 집을 직접 매입을 했다가 빠르게 차익을 보고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굉장히 가격에 대한 예상이 잘 되어야겠죠. 물론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잘 되다가 팬데믹 때문에 매입을 중단하고 매도 쪽으로 선회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핀터레스트가 있는데 핀터레스트는 저도 마케팅상 디자인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자주 쓰는데 주로 디자인 관련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검색 엔진입니다. SNS 플랫폼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리미티드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둘러보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아마 7월 30일쯤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랜딩트리는 여러 대부업체들을 연결을 시켜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대출, 신용카드, 예금계좌, 보험 등에 대해서 최상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교육 기업인 투유가 있고 10번째 기업으로는 후야가 있습니다. 후야 같은 경우는 트위치, 아프리카TV처럼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데 최근에는 후야의 대주주이자 노위의 지분 38%를 가지고 있는 텐센트가 중재함에 따라 엄청난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인 도위와 후야가 내년 상반기 안에 같은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후야가 노위를 자회사 형태로 인수하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게임을 직접 하기에는 일하느라 시간이 잘 안 나기도 하고 직접 제가 게임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콘텐츠를 받기 때문에 다른 게임 스트리머 혹은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 행동을 볼 때는 잘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세 번째 ETF는 게놈혁명에 대한 ETF G입니다. 진단이나 유전자 등등 바이오 이쪽 관련인데요. 제일 많은 비중은 유전자 진단 서비스인 인비테가 차지하고 있었고 2위는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가 있습니다. 3위는 유전자 분석 플랫폼인 팩바이오, 4위는 트위스트, 5위는 악츄러스, 6위는 콤퓨젠, 7위는 마이크로바이옴. 이쪽이 이제 몸 안의 미생물을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의 의학인데 마이크로바이옴에 집중하는 세레스가 있고 8위는 아이오반스, 9위는 텔라닥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상당히 게놈혁명 이쪽 관련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알 수 있죠. 네 번째 ETF는 핀테크 혁신에 대한 FE입니다. 1위는 스퀘어가 꼽혔고 스퀘어가 최근에 페이팔에 이어서 상당히 성장 궤도를 잘 그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ETF 중에서도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거의 2위에 3배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부터는 굉장히 잘 분산되어 있는데요. 2위인 메르카도 리브레죠. 시리미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존 관련 기업들을 많이 찾으셨던 분들께서는 아마 이 두 기업을 꼽으실 것 같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아마존 같은 기업, 시리미티드는 동남아의 아마존 같은 기업이죠. 3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질로우가 있고 4위는 핀터레스트, 5위는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사실 이제는 글로벌 투자 회사로서의 텐센트라는 측면이 있고 세계 1위 게임 회사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6위는 시리미티드, 7위는 랜딩트리, 8위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보유한 기업인데요. 이곳이 있고 9위는 아디엔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의 결제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위는 알리바바, 우리가 익숙한 알리바바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펀드는 혁신을 모아놓은 펀드였습니다. K이죠. 때문에 구성 비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가장 많고 2위가 인비테, 3위가 스퀘어, 4위는 로쿠, 5위가 크리스퍼, 프로토랩스, 질로우, 투유, 랜딩트리, 텔라닥 헬스 순이었습니다. 캐시 우드의 분기 코멘터리가 있어서 최대한 요약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각각의 ETF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자율주행 및 로보틱스에 대한 Q에서는 실적 기여도 1위가 테슬라였습니다. 배터리데이에서 말했던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S&P 500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죠. 그러면서 충분히 테슬라가 비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캐시 우드와 관련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테슬라가 여전히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3년에서 4년 정도 앞서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뉴스는 없었지만 머티리얼라이즈도 성과에 긍정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말했는데요. 여기도 이제 팬데믹으로서 3D 프린팅 제조 솔루션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쓰려는 수요가 많이 몰려서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좀 부진했던 기업군으로는 스트라타시스와 투유가 꼽혔는데요. 여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한 30%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실망시켰다는 점이 꼽혔고 투유는 지금 상황이 괜찮을 것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순이익이나 기대치에서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지분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3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하락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혁신에 대한 WETF도 실적 1위는 테슬라였고 그리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 셀러 사업, 제3자 판매 사업들 이런 쪽에서의 매출 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실적에 기여했습니다. 스퀘어는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오프라인 판매자들을 온라인 판매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온라인 쪽의 총 지불액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W 쪽의 하락을 이끌었던 부진했던 기업으로는 알테릭스라는 기업과 슬랙이 꼽혔는데요. 알테릭스는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그리고 슬랙 같은 경우는 팬데믹에 맞춰서 고객사들이 직원들을 해고함에 따라 증가율이 상당히 감소하자 실적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슬랙 전체는 조금 안 좋았지만 슬랙 커넥트 이쪽 분야는 분기에 사용자가 200% 성장하면서 신규 고객들을 잘 사로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을 대체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는데요. 기존의 사내뿐만 아니라 자회사나 공급사 등까지 외부와의 상호작용에도 강화한 기능들을 내놓으면서 시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놈 혁명에 대한 주의에 대해서는 세레스가 실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몸 내의 미생물에 대한 의학적 접근인데 이쪽에서의 치료법을 설명한 최근 자료에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면서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비테 같은 경우는 암 정밀 진단 회사인 아처DX를 인수한 후에 주가가 좋았는데요. 두 회사의 통합 시에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유연한 종양 검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였으며 앞으로 원격 의료나 AI, 유전자 상담 등으로
경쟁력이 생겼다고 봤습니다. 부진했던 기업으로는 일루미나와 이노비어 제약이 꼽혔습니다. 바이오 쪽답게 이쪽은 변동성이 커가지고 하락폭도 좀 컸는데요. 일루미나는 2016년에 스피노프로 내보냈던 그레일의 소유권을 80억 달러에 인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이제 다시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하락이 있었는데 지분 15%를 100%로 늘림에 따라 주가는 크게 내려갔고, 일루미나의 그레일에 대한 평가는 다른 검진 회사들에 비해서 기술상이나 특허상에 그레일이 갖는 이점이 크지 않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노비어는 FDA가 백신인 이노 4800의 2상시험, 3상시험을 보류했기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이노비어는 FDA의 질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인 아크F에 대해서도 시장 수익률을 능가했으며 가장 기여했던 기업으로는 아까 언급드렸던 스퀘어와 진로우가 꼽혔습니다. 여기서 진로우는 세인트루이스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발표 이후로 상승했는데, 여기서 발표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분기의 주택 보유액 금액이 2009년 7월 이후에 거의 처음 보는 수준으로 V자 형태를 그리면서 치솟았다는 것이죠. 아크인베스트는 이에 더해 진로우에 대한 평으로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 진로우 사이의 관계가 50년 만기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와 팬데믹의 결과로 인해서 온라인 플랫폼인 진로우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분야에서 부진했던 기업으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슬랙이 꼽혔고, 두 번째로는 스플렁크가 꼽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쪽과 거의 비슷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수모로직이라는 기업이 공모 소식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크인베스트의 생각은 스플렁크의 제품군과 폭의 깊이를 쉽게 따라올 수는 없다, 이런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결과 보고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요약됩니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인 ETF는 아크K였으며 전체적으로 시장 평균보다는 상당히 잘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는 아크Q가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이기 때문에 S&P 500의 평균인 8.93%의 상승분이나 MSCI 월드의 7.93%에 대해서는 배수 이상으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결국에 아크인베스트가 가장 자주 꼽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본다면 테슬라와 인비테크, 스퀘어, 그리고 진로우나 투유 정도를 고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의 이메일로 왔던 3분기 ETF 성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